자, 독해 행동 영역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이제 제가 읊어드리는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한 번씩 염두에 두고 내가 이 70분을 쓴다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문장을 좀 차분하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실전력에서 무너지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 첫 문장을 그냥 너무 샤프로 쓱 읽어버립니다. 첫 문장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조급해지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도 더 빨리 읽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첫 번째 문장을 차분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 영역,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앵스러운 말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특히 학술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들, 그런 말이 나오면 항상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이런 즉, 비동사, 수식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아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반드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뒤에 이 내용이겠군 이라고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통해서 앞에 거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독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서 머리 하얘지지 마시고 앵스러운 말 나올 거예요. 오늘도 수능날도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지? 차분하게 뒤에 내용을 통해서 이해한다 라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말, 일단 같은 말의 줄임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 바이 이렇게 실전에서 쭉 독해를 해나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지문은 이런 내용이네. 이게 가장 아름다운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가장 실전에서 해볼 수 있는 좋은 행동 영역은 역접 연결어가 없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앞 내용과 일단 같은 말이라고 치고 넘어가세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앞에 내용을 하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앞에 내용을 다 까먹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앵스러운 말 나오면 어쨌든 역접이 없으면 그냥 앞에 거랑 비슷한 말이겠구나 하고 담대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또 갑자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연결어가 없는 예시니까 역시 앞 내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튕긴다고 하죠. 도금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뭔가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문장이 길어. 그럼 그 부분은 길더라도 정확히 해석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차분하게 이런 걸 해보세요. 주어, 동사, 뭔지, 그리고 수식어, 여기 특히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라든지 부사어를 좀 묶어내가지고 중요 문장은 이렇게 끈얼기 같은 걸 해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평가원 문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핵심 문장이다 싶으면 그 문장은 좀 정확하고 차분하게 공들여서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병렬 구조, and, but, or 오른쪽에 뭔가가 나오면 왼쪽 무엇과 병렬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 핵심 문장인 경우에. 알겠죠? 다음, 연결성 판단. 자, 글을 읽으면서 연결어나 이런 시그널에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논리 기호를 표시해 가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 나열, 같은 말, 대조, 인과 같은 거 표시하고 대명사나 정리의 시그널 나올 때 가리키는 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글 읽는 거 꼭 해주시고, 그다음 요즘 이런 시간의 부사어 등을 통해서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치사구나 부사구, 부사절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읽어내려가면서 흐름을 파악해 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글 읽을 때 필자가 긍정하고 강조하는 거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하면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입하기든 빈칸 문제든 글을 읽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조동사를 쓰는 경우 필금동이죠. 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 정말 중요하게 읽어줘야 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뭐뭐 해라 필금동이고, 자, 양보절과 주절이 있으면 비록 뭐뭐지만 주어가 동사이다 라고 할 땐 당연히 주절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해줘야 되고, 비교 구문이 있으면 항상 주목해줘야 돼. 글 읽을 때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 A가 B보다 더 이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항상 주목해서 내용 파악해줘야 되고, 강조 구문 it is 명사구 뒤에 대동사 혹은 it is 오른쪽에 전치사구나 부사절 등등이 오는 이런 부사어가 오면 무조건 아무리 길어도 that 파악하시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강조 구문을 잡아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필금동을 돌려 말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 A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표현들이 평가원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만약 A 안 하면 문제가 생겨.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A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긍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중 부정을 통해서 긍정함으로써 필긍동을 나타낼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고난도 지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했던 게 글을 읽을 때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경우 각각의 A, B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대 반등 A, B. 자 여기까지 마지막 이제 선택지 판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빈칸이든 함축이든 주제 제목 선택지든 공통적으로 선택지 속에 인과 표현이 있으면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과의 방향이 맞는가 따져봐야 하고요. 선택지 속에 부정 표현이 있으면 이 부정이 맞아? 따져봐야 하고 선택지 속 긍정 표현이 있으면 이 긍정이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지 속 비교 표현이 있으면 정말 이 비교가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주제 제목 선택지는 특히 제목은 이렇게 콜론이 많이 등장해요. 어떻게? A 콜론 B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평가원이 자주 하는 건 뭐다? A를 맞게 했는데 B를 틀리게 하는 이런 반맞반트 선택지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론 나오면 항상 앞이랑 B가 둘 다 적절한지 따져봐야 하고 주제 제목에서 선택지 속 의문문이 있으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이 글의 핵심일까 따져봐야 하고 선택지에 전치사나 접속사가 있어서 길어지면 항상 쪼개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모두 다 맞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제목 선택지를 푸는데 뭔가 두 개가 헷갈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뚫어내셔야 돼요. 헷갈린다라는 건 두 개 선택지가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비슷한 구간이 있고 다른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헷갈리면 1번, 5번 선택지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거 위반을 꼭 해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써보면 역추론인데 그 해당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쓰면 윗글이 반드시 나올까? 따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위반이 가능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